깊은 밤 거실의 파란 불빛 아래 한 남자의 절규가 터져 나옵니다. 아, 제발 왜 이러는 거야? 안 된다니까. 그의 아내 지수는 문틈으로 남편 현우의 격렬한 오열을 숨죽여 지켜봅니다. 사랑하는 남편은 바닥에 무릎을 꿇고 주먹으로 책상을 내리치며 알 수 없는 코드를 앞에 두고 밤마다 몸부림칩니다. 제발 이번엔 되라 제발. 그의 간절한 외침 뒤에는 어린 동생의 죽음, 프로젝트 피닉스라는 극비 연구, 그리고 수아를 위해라는 지울 수 없는 트라우마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남편의 고통을 더는 외면할 수 없었던 지수. 그녀는 결국 거실에 CCTV를 설치하고 금지된 영역을 들여다보기 시작합니다. 그곳에는 남편의 오랜 고통뿐 아니라 친구의 탈을 쓴 배신자와 모든 것을 훔치려는 검은 손이 함께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한 여인의 절박한 의심이 걷잡을 수 없는 진실을 파헤치고 두 부부의 삶을 위협하는 거대한 음모의 실체가 드러납니다. 사랑을 지키기 위한 아내의 눈물 어린 추적. 과거의 슬픔을 딛고 새로운 미래로 나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밤 11시가 넘은 시각, 이현우가 현관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지수는 거실 소파에 앉아 책을 읽는 척하며 남편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현우가 가방을 내려놓으며 지수에게 말했습니다. 오늘은 진짜 피곤하다. 나 좀 늦었지? 지수가 책을 덮으며 대답했습니다. 괜찮아. 잠이 안 와서 기다렸어. 밥 먹었어? 속은 괜찮고? 현우가 고개를 끄덕이며 욕실로 향했습니다. 응. 그냥 씻고 바로 잘게. 지수는 현우의 뒷모습을 바라보다가 침실로 들어갔습니다. 샤워 소리가 들리고 10분쯤 지나자 욕실 문이 열렸습니다. 현우가 수건으로 머리를 닦으며 거실로 나왔습니다. 지수는 침대에 누워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현우가 거실 불을 끄고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갑자기 낮게 신음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지수가 눈을 뜨고 침실 문틈으로 거실을 바라봤습니다. 현우가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 쥐고 있었습니다. 그의 어깨가 작게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곧 거친 숨소리와 함께 흐느끼는 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현우가 바닥에 무릎을 꿇고 주저앉았습니다. 목을 조르듯 거칠게 울음을 토해냈습니다. 아, 제발 왜 이러는 거야? 지수는 침대 모서리를 꽉 움켜쥐었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현우의 울음소리는 점점 더 격렬해졌습니다. 안 된다니까. 지수는 숨을 죽인 채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10분쯤 지나자 현우의 울음이 잦아들었습니다. 현우가 소파에 기대어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휴지로 얼굴을 닦고 거실 구석에 작은 데스크톱 앞에 앉았습니다. 컴퓨터 화면이 켜지고 파란 빛이 현우의 얼굴을 비쳤습니다. 현우가 키보드를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제발 이번엔 되라 제발. 지수는 침실 문을 살짝 더 열고 현우를 관찰했습니다. 현우의 손가락이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멈췄습니다. 화면을 응시하던 현우가 주먹으로 책상을 내리쳤습니다. 둔탁한 소리가 집안에 울렸습니다. 안 돼. 너야? 이게 왜 이래? 지수가 깜짝 놀라 몸을 움츠렸습니다. 현우가 다시 키보드를 두드렸습니다. 이번에는 더 빠르게, 더 격렬하게 타이핑했습니다. 화면에서 빨간 경고창이 떴습니다. 현우가 의자를 뒤로 밀며 일어섰습니다. 왜? 도대체 왜? 책상 모서리를 잡고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다시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러면 안 되는데, 정말 큰일인데. 지수는 침실 문을 조심스럽게 닫았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지수는 현우보다 먼저 일어났습니다. 현우는 소파에서 잠들어 있었습니다. 지수가 담요를 덮어주려다 멈췄습니다. 현우의 손등에 붉은 자국이 있었습니다. 어젯밤 책상을 내리친 흔적이었습니다. 지수는 부엌으로 가서 물을 마셨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컵을 싱크대에 내려놓고 깊게 숨을 들이켰습니다. 현우가 출근하고 1시간쯤 지나자 지수는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인터넷 검색창에 가정용 CCTV를 입력했습니다. 수십 개의 제품이 화면에 나타났습니다. 지수는 광각 렌즈가 장착된 제품을 골랐습니다. 거실 전체를 한 번에 담을 수 있는 모델이었습니다. 당일 배송을 선택하고 결제했습니다. 오후 4시 택배가 도착했습니다. 지수는 상자를 뜯고 CCTV를 꺼냈습니다. 설치 설명서를 펼쳐 읽었습니다. 거실을 둘러보다가 아트월 상단을 올려다봤습니다. 장식용 액자 뒤가 적당해 보였습니다. 지수는 의자를 가져와 올라섰습니다. CCTV를 액자 뒤에 고정하고 각도를 조절했습니다. 스마트폰 앱을 열어 화면을 확인했습니다. 거실 전체가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소파도 데스크톱도 현관문까지 모두 잡혔습니다. 지수는 의자에서 내려와 CCTV를 다시 올려다봤습니다. 액자에 가려져 전혀 눈에 띄지 않았습니다. 지수가 스마트폰을 주머니에 넣으며 중얼거렸습니다. 현우야, 미안해. 나도 이제 더는 못 기다리겠어. 밤 10시 현우가 퇴근했습니다. 지수는 회사 휴게실에 남아 있었습니다. 스마트폰으로 CCTV 앱을 켰습니다. 현우가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는 모습이 화면에 나타났습니다. 현우가 가방을 내려놓고 욕실로 들어갔습니다. 10분 후 샤워를 마치고 나왔습니다. 거실 불을 끄고 소파에 앉았습니다. 지수는 화면을 똑바로 응시했습니다. 숨소리마저 참았습니다. 현우가 갑자기 몸을 앞으로 숙였습니다. 두 손으로 머리를 감싸 쥐었습니다. 어깨가 격렬하게 흔들렸습니다. 울음소리는 들리지 않았지만 그의 고통은 명확했습니다. 현우가 바닥에 무릎을 꿇고 주저앉았습니다. 주먹으로 바닥을 쳤습니다. 1번, 2번, 3번. 이건 아니야, 이건 아니라고. 지수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화면 속 현우가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데스크톱 앞에 앉아 컴퓨터를 켰습니다. 키보드를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화면에는 알 수 없는 코드들이 빼곡히 차올랐습니다. 현우가 멈추지 않고 타이핑했습니다. 이번엔 제발 좀. 갑자기 빨간 경고창이 떴습니다. 현우가 책상을 내리쳤습니다. 또야. 머리를 책상에 박았습니다. 지수가 스마트폰을 꽉 쥐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현우가 다시 일어나 키보드를 두드렸습니다. 이번에도 경고창이 떴습니다. 현우가 의자를 뒤로 밀며 벌떡 일어섰습니다. 끝났다. 이젠 정말 끝났어. 거실을 서성이다가 다시 주저앉았습니다. 지수는 더 이상 볼 수 없었습니다. 앱을 끄고 스마트폰을 책상 위에 내려놨습니다.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지수의 입에서 작은 신음이 새어나왔습니다. 현우야, 너한테 무슨 일이야? 왜 말 안 해? 지수는 사흘 동안 매일 밤 CCTV 영상을 확인했습니다. 현우의 패턴은 똑같았습니다. 퇴근 후 샤워를 하고 거실에서 오열하고 컴퓨터 앞에 앉아 코드를 입력했습니다. 그리고 매번 실패했습니다. 지수는 영상을 되돌려보며 현우의 모니터를 자세히 관찰했습니다. 화면에 반사된 빛의 각도를 계산해 내용을 유추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암호화된 코드들은 알아볼 수 없었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현우가 반복적으로 중얼거리는 단어가 있었습니다.
지수는 영상의 소리를 최대로 키웠습니다. 현우의 희미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피닉스 제발 제발 좀. 현우는 손으로 얼굴을 가리며 흔들렸고 울음이 섞인 숨소리가 이어졌다. 지수가 노트북을 열고 검색창에 피닉스를 입력했습니다. 수많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불사조, 게임 캐릭터, 회사 이름. 지수는 현우의 회사 이름과 함께 피닉스를 검색했습니다. 한참을 스크롤하다가 오래된 학술 포럼 게시글을 발견했습니다. 제목은 인간 기억 복원 AI 알고리즘 연구였습니다. 게시글을 클릭하자 프로젝트 피닉스라는 이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지수의 손이 멈췄습니다. 게시글은 3년 전에 작성되었고 미완성 상태로 중단되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지수가 화면을 아래로 내렸습니다. 참여 연구원 명단에 현우의 이름이 있었습니다. 지수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주말 아침 현우가 늦잠을 자는 동안 지수는 거실을 둘러봤습니다. 현우의 책상 서랍을 조심스럽게 열었습니다. 회사 서류들이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지수는 서랍 깊숙한 곳을 더듬었습니다. 손끝에 두꺼운 파일이 잡혔습니다. 꺼내보니 극비라는 도장이 찍힌 서류 뭉치였습니다. 표지에 프로젝트 피닉스 초기 개발 기록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지수가 서류를 펼쳤습니다. 첫 페이지에는 프로젝트의 목표가 적혀 있었습니다. 단편 기억 복원을 통한 트라우마 치유. 지수의 손이 떨렸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넘기자 현우의 필체가 보였습니다. 수아를 위해라고 적힌 메모가 여백에 있었습니다. 지수는 입술을 꼭 깨물었다. 수아, 그 이름을 여기서 다시 보게 될 줄이야. 지수가 서류를 다시 서랍에 넣고 닫았습니다. 침실로 돌아가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날 밤 현우가 술에 취해 들어왔습니다. 비틀거리며 현관문을 열고 거실로 들어섰습니다. 지수가 부엌에서 나와 현우를 부축했습니다. 여보, 많이 마셨어? 왜 이렇게 흔들려? 현우는 얼굴이 붉게 달아오른 채 고개를 꾸벅였다. 회식 그냥 일이 좀 있어서. 지수가 물을 따라 건넸습니다. 현우가 물을 마시다가 갑자기 손에 쥔 무언가를 떨어뜨렸습니다. 작은 열쇠가 바닥에 떨어져 쨍그랑 소리를 냈습니다. 지수가 열쇠를 주어 현우에게 건넸습니다. 이 열쇠 처음 보는데. 뭐야, 이거? 현우는 급하게 눈을 피하며 열쇠를 낚아채듯 가져갔다.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회사 서랍 열쇠야. 신경 쓰지 마. 말투가 지나치게 빠르고 어색했다. 지수는 그걸 놓치지 않았다. 현우가 소파에 누워 눈을 감았습니다. 금방 잠들었습니다. 지수는 조용히 현우의 주머니에서 열쇠를 꺼냈습니다. 낡고 작은 열쇠였습니다. 지수가 현관문 밖으로 나갔습니다. 복도를 둘러보다가 신발장 옆 화분을 옮겼습니다. 화분 아래 작은 철제 상자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지수가 열쇠를 상자에 꽂았습니다. 딸깍 소리와 함께 상자가 열렸습니다. 안에는 낡은 학생증과 쪽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학생증에는 이수아라는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사진 속 소녀는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지수가 쪽지를 펼쳤습니다. 미안해라는 글자가 삐뚤삐뚤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지수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수아, 네가 그 아이였구나. 현우야, 너 대체 혼자 얼마나 아팠던 거야? 다음 날 아침 지수는 노트북으로 이수아 교통사고를 검색했습니다. 10년 전 기사가 나왔습니다. 중학생 자전거 사고로 사망, 함께 있던 오빠 큰 충격. 기사를 읽으며 지수는 모든 것을 이해했습니다. 현우가 동생과 함께 자전거를 타다가 사고가 났습니다. 현우가 운전한 자전거가 넘어지면서 수아가 차도로 튕겨나갔습니다.
수아는 그 자리에서 숨졌습니다. 지수가 노트북을 덮었습니다.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흐느끼는 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지수는 학생증과 쪽지를 다시 철제 상자에 넣었습니다. 상자를 잠그고 화분 아래에 숨겼습니다. 열쇠를 현우의 주머니에 조심스럽게 넣어뒀습니다. 거실로 돌아와 소파에 앉았습니다. CCTV 앱을 열어 지난 영상들을 다시 봤습니다. 현우가 오열하는 모습이 화면에 가득했습니다. 지수는 스마트폰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회색 하늘이 보였습니다. 그날 저녁 현우가 평소보다 일찍 퇴근했습니다. 지수는 저녁을 차리고 있었습니다. 현우가 부엌으로 들어와 지수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오늘도 고생했어. 밥 냄새 좋다. 지수는 자연스럽게 웃었다. 당신 먹는 거 보면 힘이 나지. 오늘 일찍 와서 좋네. 현우가 고개를 끄덕이며 식탁에 앉았습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식사를 했습니다. 현우가 밥을 다 먹고 거실로 갔습니다. 지수는 설거지를 하며 현우를 힐끗 봤습니다. 현우가 데스크톱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지수가 설거지를 마치고 침실로 들어갔습니다. 스마트폰으로 CCTV 화면을 켰습니다. 현우가 키보드를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화면에 코드들이 빠르게 올라갔습니다. 갑자기 현우가 멈췄습니다. 화면 오른쪽 하단에 메신저 창이 떴습니다. 현우가 메시지를 읽고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이 자식들 또 압박을 하네. 그는 이를 꽉 물었다. 민준 너까지 이럴 줄 몰랐는데. 책상을 3개 내리쳤다. 그만 좀 해. 그만. 지수가 화면을 확대했습니다. 메신저 창에 희미하게 보이는 로고가 있었습니다. 경쟁사의 로고였습니다. 지수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현우가 메시지에 답장을 쳤습니다. 손가락이 격렬하게 움직였습니다. 답장을 보내고 메신저를 껐습니다. 다시 코드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집중하지 못하는 게 보였습니다. 자주 멈추고 화면을 응시하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지수는 메모장을 열어 적었습니다. 경쟁사와 연락, 민준일 가능성 높음. 지수가 스마트폰을 내려놓고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현우의 옛 동료 명단을 검색했습니다. 최민준이라는 이름을 찾았습니다. 현재 경쟁사 수석 연구원으로 재직 중이었습니다. 지수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민준 당신이 왜 현우한테 이래? 둘이서 만든 그 프로젝트 그걸 빼앗으려고 하는 거야? 지수는 조용히 노트북을 닫았다. 그리고 깊게 숨을 들이쉬었다. 이제 자신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또렷하게 보이기 시작했다. 다음 날 오후 지수는 회사에서 조퇴를 했습니다. 집에 돌아와 노트북을 열고 최민준에 대해 더 조사했습니다. 민준의 SNS 계정을 찾았습니다. 최근 게시물에는 새로운 AI 프로젝트 발표를 암시하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곧 세상을 놀라게 할 기술을 공개합니다. 지수가 화면을 응시하며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저녁 6시 현우가 퇴근했습니다. 지수는 거실에서 현우를 맞았습니다. 현우의 얼굴이 평소보다 더 어두워 보였습니다. 힘든 하루였어? 현우가 고개를 끄덕이며 소파에 앉았습니다. 좀 그래. 지수가 현우 옆에 앉아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말하고 싶으면 언제든지 말해. 현우가 지수를 바라봤습니다.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 곧 해결될 거야. 지수가 현우의 등을 토닥였습니다. 현우가 작게 미소 지으며 일어섰습니다. 샤워하고 올게. 현우가 욕실로 들어갔습니다. 지수는 스마트폰을 꺼내 CCTV 앱을 확인했습니다. 녹화 설정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 점검했습니다. 밤 10시 지수는 침실에서 CCTV 화면을 지켜봤습니다.
현우가 데스크톱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평소와 달리 오열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키보드를 빠르게 두드렸습니다. 1시간쯤 지나자 메신저 창이 떴습니다. 현우가 메시지를 읽고 얼굴을 찌푸렸습니다. 주먹으로 책상을 내리쳤습니다. 일어서서 거실을 서성였습니다. 다시 앉아 답장을 쳤습니다. 손가락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메시지를 보내고 화면을 껐습니다.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어깨가 떨렸습니다. 지수의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지수는 현우가 출근한 뒤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현우의 클라우드 계정에 접속을 시도했습니다. 비밀번호를 몰랐지만 몇 번 시도해 봤습니다. 수아의 생일을 입력했습니다. 로그인에 실패했습니다. 현우의 생일을 입력했습니다. 역시 실패했습니다. 지수가 한숨을 쉬며 노트북을 덮었습니다. 오후 2시 지수의 전화가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지수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낯선 여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이현우 씨의 아내분이시죠? 지수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네, 맞는데요. 누구세요? 전화 너머에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저는 윤희진이라고 합니다. 수아의 친구였어요. 지수가 숨을 멈췄습니다. 수아의 친구요? 희진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현우 오빠가 요즘 힘들어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어요. 제가 도울 수 있을 것 같아서 연락드렸어요. 지수가 소파에 앉으며 물었습니다. 어떻게 저한테 연락하셨어요? 희진이 대답했습니다. 현우 오빠 회사 사람들한테 들었어요. 요즘 상태가 안 좋다고. 그래서 알아봤죠. 지수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현우가 뭘 하고 있는지 아세요? 희진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프로젝트 피닉스요. 제가 초기 개발에 참여했었어요. 지수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럼 도와주실 수 있나요? 희진이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만나서 이야기해요. 오늘 저녁 6시에 역 앞 카페에서 뵐 수 있을까요? 지수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네, 갈게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지수는 스마트폰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저녁 6시 지수는 카페에 도착했습니다. 창가 자리에 젊은 여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단발머리에 안경을 쓴 차분한 인상이었습니다. 지수가 다가가 물었습니다. 희진 씨세요? 희진이 일어서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두 사람은 자리에 앉았습니다. 희진이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말했습니다. 현우 오빠가 프로젝트를 혼자 진행하고 있다는 거 알고 계시죠? 지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최근에 알았어요. 희진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 프로젝트는 혼자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너무 복잡하고 위험해요. 지수가 몸을 앞으로 기울이며 물었습니다. 위험하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희진이 주변을 둘러보고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회사 서버를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잖아요. 발각되면 큰일 나요. 지수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해요? 희진이 지수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제가 도울게요. 하지만 현우 오빠가 동의해야 해요. 지수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현우는 아무한테도 도움 안 받으려고 할 거예요. 희진이 작게 웃었습니다. 알아요. 그래서 제가 직접 찾아가려고요. 지수가 희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마워요. 희진이 지수의 손을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수아를 위해서예요. 그리고 현우 오빠를 위해서. 두 사람은 한참 동안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카페를 나올 때는 어둠이 깔려 있었습니다. 지수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스마트폰을 꺼냈습니다. 희진의 번호를 저장하고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오늘 정말 고마웠어요. 연락 주세요. 희진이 곧바로 답장을 보냈습니다. 내일 현우 오빠 회사로 갈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지수는 집에 도착해 현우를 기다렸습니다. 밤 11시가 넘어서 현우가 들어왔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지수가 현우를 맞으며 물었습니다. 괜찮아? 현우가 고개를 끄덕이며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응, 괜찮아. 지수가 물을 따라 건넸습니다. 현우가 물을 마시고 눈을 감았습니다. 지수는 현우 옆에 앉아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현우가 눈을 뜨고 지수를 바라봤습니다. 고마워. 지수가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당연하지. 현우가 일어서서 욕실로 갔습니다. 지수는 스마트폰을 꺼내 CCTV 설정을 껐습니다. 더 이상 몰래 지켜볼 필요가 없었습니다. 이제는 직접 도울 시간이었습니다. 다음 날 오후 3시 현우의 회사 연구실 문이 열렸습니다. 희진이 들어서며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현우가 책상 앞에 앉아 모니터를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희진이 현우의 책상 앞에 섰습니다. 현우가 고개를 들어 희진을 봤습니다. 눈이 커졌습니다. 희진아? 희진이 가방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오빠 오랜만이야. 현우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어떻게 여기를? 희진이 손을 내밀며 말을 끊었습니다. 형수님한테 연락받았어. 어제 만났어. 현우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지수가? 희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빠 혼자 너무 힘들어하는 거 알고 있어. 나 도울게. 현우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돼. 이건 내 문제야. 희진이 현우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수아는 내 친구이기도 했어. 나도 할 권리가 있어. 현우가 희진을 바라봤습니다.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희진이 현우를 꽉 안았습니다. 혼자 안 해도 돼. 이제 우리 같이 하자. 현우가 희진의 등을 토닥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저녁 현우와 희진은 집으로 함께 왔습니다. 지수가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현우가 문을 열고 들어서며 말했습니다. 다녀왔어. 지수가 부엌에서 나와 희진을 봤습니다. 어서 오세요. 희진이 신발을 벗으며 인사했습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해요. 세 사람은 식탁에 둘러앉았습니다. 저녁을 먹는 동안 현우가 프로젝트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희진이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습니다. 지수는 조용히 두 사람의 대화를 지켜봤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거실로 이동했습니다. 현우가 데스크톱을 켰습니다. 화면에 복잡한 코드들이 나타났습니다. 희진이 화면을 가까이서 들여다봤습니다. 여기 알고리즘 구조가 잘못됐어. 현우가 희진을 바라봤습니다. 어디? 희진이 마우스를 잡고 특정 부분을 가리켰습니다. 이 부분, 데이터 레이어가 꼬여 있어. 그래서 계속 오류가 나는 거야. 현우가 화면을 자세히 봤습니다. 눈이 커졌습니다. 맞아. 내가 왜 이걸 못 봤지? 희진이 키보드를 당겨 코드를 수정하기 시작했습니다. 손가락이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10분쯤 지나자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오류 메시지가 사라졌습니다. 대신 초록색 체크 표시가 나타났습니다. 현우가 의자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성공했어. 희진이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지수가 두 사람에게 커피를 건넸습니다. 현우가 커피를 마시며 지수를 봤습니다. 고마워. 정말. 지수가 현우의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 같이 해나가자. 그날 밤부터 세 사람의 협력이 시작되었습니다. 현우와 희진은 밤늦게까지 코드를 수정했습니다. 지수는 옆에서 자료를 정리하고 필요한 것들을 챙겼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프로젝트가 눈에 띄게 진전되었습니다.
현우는 더 이상 혼자 오열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희진, 지수와 함께 웃으며 작업했습니다. 일주일 후 지수는 노트북으로 민준의 동향을 계속 추적했습니다. 민준의 SNS에 새로운 게시물이 올라왔습니다. 다음 주 기술 발표회에서 놀라운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지수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희진을 불렀습니다. 희진 씨, 이것 좀 봐요. 희진이 노트북 화면을 봤습니다. 눈썹을 찌푸렸습니다. 민준이가 뭔가 준비하고 있네. 지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현우 서버 접속 기록을 추적해 볼게요. 희진이 자신의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빠르게 타이핑하며 현우의 서버 로그를 확인했습니다.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누군가 현우 오빠 계정으로 서버에 접속했어. 지수가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언제요? 희진이 화면을 가리켰습니다. 사흘 전, 새벽 3시, 지수가 스마트폰을 꺼내 CCTV 기록을 확인했습니다. 사흘 전 새벽 3시, 현우는 침대에서 자고 있었습니다. 지수가 희진을 봤습니다. 현우가 아니에요. 희진이 키보드를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IP 주소를 추적해 볼게. 몇 분 후 희진의 얼굴이 더 어두워졌습니다. 민준이야. 민준이가 해킹했어. 지수가 주먹을 쥐었습니다. 어떻게 막아요? 희진이 생각에 잠겼습니다. 일단 현우 오빠한테 알려야 해. 그리고 보안을 강화해야 해. 그날 저녁 현우가 퇴근하자마자 세 사람은 거실에 모였습니다. 희진이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현우의 얼굴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민준이가 내 계정을 해킹했다고? 희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뭔가 발표할 계획인 것 같아. 현우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내 기술을 훔쳐가려는 거야. 지수가 현우의 팔을 잡았습니다. 진정해. 우리가 막을 수 있어. 현우가 지수를 바라봤습니다. 숨을 깊게 들이쉬었습니다. 다시 앉으며 말했습니다. 어떻게? 희진이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트랩 코드를 씹는 거야. 민준이가 다시 접속하면 우리가 알 수 있게. 현우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 그렇게 하자. 세 사람은 밤새 작업했습니다. 희진이 보안 코드를 강화했습니다. 현우가 핵심 파일에 숨겨진 인증 마크를 삽입했습니다. 지수는 민준의 접속 패턴을 분석했습니다. 새벽 4시가 되어서야 작업이 끝났습니다. 희진이 기지개를 켜며 말했습니다. 이제 민준이가 움직이면 바로 알 수 있어. 현우가 희진과 지수를 번갈아 봤습니다. 고마워. 너희가 없었으면. 지수가 현우의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 가족이잖아. 희진이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수아도 지금 우리 보고 있을 거야. 현우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슬픔이 아니었습니다. 희망이었습니다. 일주일 후 세 사람은 거실에 모여 앉았습니다. 모니터 앞에는 최종 실행 버튼이 떠 있었습니다. 현우가 마우스를 잡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지수가 현우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희진이 반대편에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현우가 깊게 숨을 들이쉬고 버튼을 눌렀습니다. 화면이 검게 변했습니다. 로딩바가 천천히 올라갔습니다. 세 사람은 숨을 죽인 채 화면을 응시했습니다. 10초가 지나고 20초가 지났습니다. 갑자기 화면이 밝아졌습니다. 햇살 가득한 공원이 나타났습니다. 어린 소녀가 카메라를 향해 뛰어왔습니다. 환하게 웃으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오빠, 여기 봐. 수아의 목소리였습니다. 맑고 행복한 목소리. 현우가 화면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소리 없이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영상 속 수아가 현우에게 다가와 장난을 쳤습니다. 오빠는 정말 느려.
수아가 깔깔 웃으며 뛰어갔습니다. 영상이 10초 만에 끝났습니다. 화면이 다시 검게 변했습니다. 현우가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어깨가 떨렸습니다. 지수가 현우를 껴안았습니다. 희진도 다가와 현우의 등을 토닥였습니다. 잘했어, 오빠. 정말 잘했어. 현우가 얼굴을 들었습니다. 눈은 붉었지만 표정은 평온했습니다. 수아가 웃고 있었어. 지수가 눈물을 닦아주며 말했습니다. 그래. 수아는 행복했어. 희진이 화면을 다시 재생했습니다. 수아의 웃음소리가 거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세 사람은 말없이 영상을 봤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현우가 작게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 보낼 수 있을 것 같아. 지수가 현우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희진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수아도 원했을 거야. 세 사람은 소파에 나란히 앉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주황빛이 거실을 물들였습니다. 저녁을 먹고 희진이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현우와 지수는 거실에 남았습니다. 현우가 작은 USB를 꺼내 수아의 영상을 저장했습니다. USB를 책상 서랍에 조심스럽게 넣었습니다. 지수가 현우를 바라봤습니다. 말할 게 있어. 현우가 지수를 봤습니다. 뭔데? 지수가 숨을 깊게 들이쉬었습니다. 사실 나 CCTV를 설치했었어. 현우의 눈이 커졌습니다. CCTV? 지수가 고개를 끄덕이며 아트월을 가리켰습니다. 저기, 액자 뒤에 당신이 매일 밤 우는 걸 봤어. 현우가 아트월을 올려다봤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지수가 계속 말했습니다. 처음엔 의심했어. 외도나 빚 같은 거. 그런데 영상을 보고 알았어. 당신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현우가 지수에게 다가왔습니다. 지수의 손을 잡았습니다. 화났어? 지수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미안해. 당신 혼자 두고 몰랐던 게. 현우가 지수를 껴안았습니다. 고마워. 네가 있어서. 두 사람은 한참 동안 서로를 안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현우는 회사에 최종 보고서를 제출하기로 했습니다. 아침 일찍 출근해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프로젝트 피닉스의 성과와 가능성을 정리했습니다. 오후 3시 보고서를 회사 보안 클라우드 서버에 업로드했습니다. 현우가 마우스를 놓고 의자에 기댔습니다. 긴장이 풀렸습니다. 드디어 끝났다는 안도감이 밀려왔습니다. 저녁, 지수는 집에서 작은 파티를 준비했습니다. 케이크와 음식을 차렸습니다. 희진도 초대했습니다. 현우가 퇴근하자 세 사람은 식탁에 둘러앉았습니다. 지수가 샴페인 잔을 들었습니다. 축하해. 정말 수고했어. 희진도 잔을 들었습니다. 오빠 정말 대단해. 현우가 미소 지으며 잔을 부딪혔습니다. 너희 덕분이야. 세 사람은 웃으며 식사를 시작했습니다. 오랜만에 편안한 분위기였습니다. 현우가 음식을 먹다가 지수를 봤습니다. CCTV 아직 있어? 지수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일주일 전에 뺐어. 현우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잘했어. 희진이 케이크를 자르며 말했습니다. 이제 새로운 시작이네. 현우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밤하늘에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래, 새로운 시작. 파티가 끝나고 희진이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현우와 지수는 소파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지수가 현우의 어깨에 기댔습니다. 행복해? 현우가 지수의 손을 잡았습니다. 응, 너무 행복해. 지수가 눈을 감았습니다. 나도. 거실에는 고요함이 흘렀습니다. 평화로운 침묵이었습니다. 현우가 지수의 이마에 입을 맞췄습니다.
지수가 작게 미소 지었습니다. 두 사람은 그렇게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달빛이 거실을 비쳤습니다. 따뜻하고 부드러운 빛이었습니다. 현우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내일부터는 일찍 들어올게. 지수가 눈을 뜨고 현우를 봤습니다. 약속이야? 현우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약속? 지수가 현우의 볼에 입을 맞췄습니다. 좋아. 두 사람은 다시 서로를 껴안았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평온함이었습니다. 지수의 가슴에서 긴장이 풀렸습니다. 현우의 어깨에서 무게가 벗겨졌습니다. 이제 정말 괜찮을 것 같았습니다. 두 사람 모두 그렇게 믿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9시 현우의 전화가 울렸습니다. 회사 보안팀장이었습니다. 현우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네, 이현우입니다. 보안팀장의 목소리가 차갑게 들렸습니다. 이 대리, 지금 당장 회사로 오세요. 현우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무슨 일이신데요? 보안팀장이 짧게 대답했습니다. 와서 설명 들으세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현우가 지수를 봤습니다. 지수가 불안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야? 현우가 재킷을 집어들며 대답했습니다. 모르겠어. 회사로 가봐야 할 것 같아. 현우가 서둘러 집을 나섰습니다. 지수는 불안한 마음에 스마트폰을 꺼내 희진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회사에서 현우 오빠를 급하게 부른대요. 뭔가 이상해요. 희진이 곧바로 답장을 보냈습니다. 제가 확인해 볼게요. 현우가 회사에 도착했습니다. 보안팀 회의실로 안내받았습니다. 보안팀장과 법무팀 직원 2명이 앉아 있었습니다. 현우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보안팀장이 서류를 펼쳤습니다. 이 대리, 어제 오후 3시에 회사 보안 서버에 파일을 업로드했죠? 현우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프로젝트 피닉스 최종 보고서였습니다. 보안팀장이 서류를 현우 앞으로 밀었습니다. 그 파일이 어젯밤 11시에 외부로 유출됐습니다. 현우의 눈이 커졌습니다. 뭐라고요? 법무팀 직원이 노트북을 돌려 화면을 보여줬습니다. 당신 계정으로 파일이 다운로드되고 외부 이메일로 전송됐습니다. 현우가 화면을 봤습니다. 접속 기록이 명확히 남아 있었습니다. 현우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 아닙니다. 어젯밤 11시엔 집에 있었어요. 보안팀장이 팔짱을 끼며 말했습니다. 증명할 수 있습니까? 현우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집사람이 증인입니다. 법무팀 직원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가족 증언은 증거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보안팀장이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더 문제는 이겁니다. 당신이 지난 석 달간 회사 서버를 무단으로 사용한 기록이 있습니다. 현우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보안팀장이 계속 말했습니다. 개인 프로젝트를 위해 회사 자원을 불법으로 사용했습니다. 이것만으로도 징계 사유입니다. 현우가 주먹을 쥐었습니다. 저는 유출하지 않았습니다. 보안팀장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일단 정직 처분입니다. 조사가 끝날 때까지 출근 금지입니다. 현우가 벌떡 일어섰습니다. 이건 누명입니다. 법무팀 직원이 손을 들어 제지했습니다. 흥분하지 마세요. 조사 결과에 따라 법적 조치가 취해질 수 있습니다. 현우는 더 이상 말할 수 없었습니다. 회의실을 나와 복도에 섰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벽에 기대어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현우는 지수에게 모든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지수의 얼굴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누가 이런 짓을 한 거야? 현우가 소파에 주저앉으며 대답했습니다. 민준이야. 분명 민준이 한 거야. 지수가 즉시 희진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희진이 전화를 받았습니다. 형수님, 저도 방금 확인했어요.
지수가 급하게 물었습니다. 뭘 확인했어요? 희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민준이가 오빠 코드를 특허 출원했어요. 지수가 숨을 멈췄습니다. 뭐라고요? 희진이 계속 말했습니다. 어젯밤에 출원했어요. 자기 이름으로 프로젝트 피닉스 알고리즘 전체를. 지수가 주먹을 쥐었습니다. 그 사람이 어떻게? 희진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오빠가 파일 업로드할 때 1.5초 동안 보안 인증 시간차가 있었어요. 그걸 노린 거예요. 지수가 현우를 봤습니다. 현우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고 있었습니다. 지수가 희진에게 말했습니다. 지금 바로 와주세요. 제발. 희진이 대답했습니다. 바로 갈게요. 1시간 후 희진이 도착했습니다. 세 사람은 거실에 모여 앉았습니다. 희진이 노트북을 열어 민준의 특허 출원 서류를 보여줬습니다. 현우가 화면을 보며 이를 갈았습니다. 내 코드야. 내가 만든 거라고. 희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아요. 하지만 지금은 민준이가 먼저 특허를 냈어요. 지수가 서류를 자세히 읽었습니다. 여기 시간 기록이 있네요. 어젯밤 11시 3분. 희진이 다른 화면을 띄웠습니다. 오빠 서버에서 파일이 다운로드된 시간이 11시 1분이에요. 지수의 눈이 빛났습니다. 그럼 1.5초 안에 다운로드하고 특허 출원했다는 거네요? 희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미리 준비했던 거죠. 현우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럼 이걸 증거로 쓸 수 있는 거 아냐? 희진이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어려워요. 시간차가 너무 짧아서 우연일 수도 있다고 주장할 수 있어요. 지수가 노트북을 당겼습니다. 아니에요. 분명 방법이 있을 거예요. 세 사람은 밤새 자료를 분석했습니다. 지수가 민준의 접속 패턴을 추적했습니다. 희진이 코드 유출 경로를 역추적했습니다. 현우는 자신의 알고리즘에 숨겨놓은 인증 마크를 확인했습니다. 새벽 4시 희진이 소리쳤습니다. 찾았어. 현우와 지수가 희진을 봤습니다. 희진이 화면을 가리켰습니다. 민준이가 코드 복사할 때 오빠가 심어놓은 인증 마크도 같이 복사했어요. 현우가 화면을 자세히 봤습니다. 코드 깊숙한 곳에 숨겨진 문자열이 보였습니다. 피닉스 LHWLSA 2025 현우의 이니셜과 수아의 이니셜이었습니다. 현우가 미소 지었습니다. 이거야. 이게 증거야. 지수가 희진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잘했어요. 정말 잘했어. 희진이 피곤한 얼굴로 웃었습니다. 이제 시작이에요. 이걸 어떻게 쓸지 계획을 세워야 해요. 세 사람은 다시 머리를 맞댔습니다. 창밖으로 해가 떠올랐습니다. 오전 9시 지수가 변호사 사무실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상담 예약을 잡았습니다. 희진이 인증 마크 관련 자료를 정리했습니다. 현우는 소파에 앉아 멍하니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지수가 현우 옆에 앉았습니다. 괜찮아. 우리가 이길 거야. 현우가 지수를 봤습니다. 만약 지면 어떻게 해? 지수가 현우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지지 않아. 절대. 오후 2시 세 사람은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했습니다. 변호사가 자료를 검토했습니다.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인증 마크는 좋은 증거입니다. 하지만 더 필요합니다. 지수가 앞으로 몸을 기울였습니다. 뭐가 더 필요한가요? 변호사가 펜을 돌리며 대답했습니다. 최민준 씨가 코드를 탈취한 직접적인 증거가 필요합니다. 희진이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접속 기록은 어떤가요? 변호사가 화면을 봤습니다. 이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민준 씨가 해킹이 아닌 정당한 방법으로 얻었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현우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변호사가 계속 말했습니다. 하지만 특허청 심사 과정에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인증 마크를 근거로요. 지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그렇게 하겠습니다. 변호사가 서류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사흘 후 특허청에 이의 제기 서류가 접수되었습니다. 민준의 변호사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현우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이현우입니다. 민준의 변호사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이 대리님, 무의미한 법적 다툼은 그만두시죠. 현우가 이를 갈았습니다. 무의미한 게 아닙니다. 제 기술입니다. 변호사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증거가 있나요? 최민준 대표님은 독자적으로 개발하셨습니다. 현우가 주먹을 쥐었습니다. 거짓말입니다. 변호사가 말을 끊었습니다. 법정에서 봅시다. 전화가 끊겼습니다. 현우가 스마트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지수가 다가와 현우를 안았습니다. 포기하지 마. 현우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일주일 후 민준이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텔레비전 뉴스에 민준의 얼굴이 나왔습니다. 현우와 지수, 희진은 거실에서 뉴스를 봤습니다. 민준이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3년 동안 이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프로젝트 피닉스는 제 인생의 결실입니다. 기자가 질문했습니다. 이현우 씨가 이의를 제기했다는데요? 민준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 대리는 제 옛 동료였습니다. 안타깝게도 개인적인 트라우마로 인해 제 기술을 탈취하려 한 것 같습니다. 현우가 텔레비전을 껐습니다. 주먹으로 소파를 내리쳤습니다. 지수가 현우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희진이 노트북을 열며 말했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우리한테 비밀 무기가 있잖아요. 지수가 희진을 봤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희진이 화면을 돌렸습니다. 인증 마크요. 이걸 특허청 심사위원들한테 직접 보여줄 거예요. 현우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떻게? 희진이 키보드를 두드렸습니다. 민준이가 추론한 코드를 분석해서 인증 마크가 어디 숨어 있는지 찾아낼 거예요. 지수가 희진 옆에 앉았습니다. 제가 도울게요. 두 사람은 밤새 작업했습니다. 현우는 옆에서 지켜봤습니다. 새벽 3시 희진이 소리쳤습니다. 찾았어. 지수와 현우가 화면을 봤습니다. 민준이 추론한 코드 깊숙한 곳에 인증 마크가 그대로 있었습니다. 현우가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 됐어. 이제 증거가 있어. 다음 날 증거 자료를 특허청에 제출했습니다. 일주일 후 특허청으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심사가 보류되었다는 통보였습니다. 민준의 특허 출원이 정지되었습니다. 현우가 회사 보안팀에 연락했습니다. 새로운 증거를 제출했습니다. 민준이 1.5초의 시간차를 이용해 코드를 탈취한 정황을 설명했습니다. 보안팀이 재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이틀 후 보안팀장이 현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 대리 회사로 와주세요. 현우가 회사에 도착했습니다. 보안팀장이 악수를 청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오해가 있었습니다. 현우가 보안팀장의 손을 잡았습니다. 보안팀장이 계속 말했습니다. 최민준 씨의 해킹 정황을 확인했습니다. 경찰에 고소하겠습니다. 현우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보안팀장이 서류를 건넸습니다. 정직 처분은 철회됩니다. 복귀하시죠. 현우가 서류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펜을 들지 않았습니다. 보안팀장이 물었습니다. 왜 그러십니까? 현우가 서류를 다시 내밀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퇴사하겠습니다. 보안팀장의 눈이 커졌습니다. 퇴사요? 현우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이제 다른 길을 가고 싶습니다. 현우는 회사를 나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지수가 현관에서 현우를 맞았습니다. 어떻게 됐어? 현우가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퇴사했어. 지수의 눈이 커졌습니다. 뭐라고? 현우가 지수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 새로운 시작을 하고 싶어. 너랑 같이. 지수가 현우를 껴안았습니다. 좋아. 같이 하자. 한 달 후 특허청이 최종 결정을 내렸습니다. 민준의 특허 출원이 기각되었습니다. 현우가 진짜 개발자로 인정받았습니다. 민준은 특허 침해와 기업 기밀 유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현우와 지수는 거실 소파에 앉아 뉴스를 봤습니다. 민준이 법정에 들어가는 모습이 화면에 나왔습니다.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현우가 텔레비전을 껐습니다. 지수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이제 정말 끝났어. 지수가 현우의 손을 잡았습니다. 응. 이제 우리 이야기를 시작하자. 현우가 지수에게 입을 맞췄습니다. 지수가 현우를 꽉 안았습니다. 두 사람은 오랜 시간 서로를 안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따뜻한 햇살이 쏟아졌습니다. 석 달 후 현우와 지수는 작은 사무실을 얻었습니다. 간판에는 수아 재단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희진도 재단에 합류했습니다. 세 사람은 프로젝트 피닉스를 상업화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대신 무료로 사람들에게 제공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재단 개소식 날 작은 행사가 열렸습니다. 현우가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모인 사람들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이 재단은 제 동생 수아를 기리기 위해 만들었습니다. 트라우마로 고통받는 분들이 소중한 기억을 되찾고 치유받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지수가 현우 옆에 서서 손을 잡았습니다. 희진이 무대 뒤에서 미소 지으며 지켜봤습니다. 행사가 끝나고 저녁 세 사람은 사무실에 남았습니다. 책상 위에 놓인 수아의 사진을 함께 봤습니다. 현우가 사진을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수아야, 우리 해냈어. 희진이 현우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수아도 자랑스러워할 거야. 지수가 두 사람을 안았습니다. 우리 모두 수고했어. 일주일 후 재단에 첫 방문자가 왔습니다. 교통사고로 아들을 잃은 어머니였습니다. 현우가 어머니를 맞이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들 목소리를 다시 들을 수 있을까요? 현우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희진이 어머니에게 필요한 자료를 설명했습니다. 지수가 서류 작성을 도왔습니다. 사흘 후 어머니의 아들 목소리가 복원되었습니다. 짧은 음성 파일이었습니다. 엄마 사랑해요. 어머니가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현우가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괜찮으세요? 어머니가 고개를 끄덕이며 눈물을 닦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마워요. 현우가 작게 미소 지었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지수의 눈에도 눈물이 고였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재단을 찾는 사람들이 늘어났습니다. 사고로 가족을 잃은 사람들이었습니다. 현우와 희진, 지수는 밤낮 없이 일했습니다. 하지만 힘들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의 감사 인사가 큰 힘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현우는 집으로 일찍 퇴근했습니다. 지수가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현우가 뒤에서 지수를 안았습니다. 오늘 일찍 왔네. 지수가 돌아서며 웃었습니다. 약속 지켰지? 현우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이제 매일 일찍 올 거야. 두 사람은 식탁에 마주 앉았습니다. 저녁을 먹으며 오늘 있었던 일들을 나눴습니다. 현우가 재단에서 만난 사람들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수가 웃으며 들었습니다. 평범하고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현우가 말했습니다. 잠깐 수아 영상 볼래? 지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현우가 노트북을 열어
수아의 영상을 재생했습니다. 수아가 환하게 웃으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현우와 지수는 말없이 영상을 봤습니다. 현우의 얼굴은 평온했습니다. 더 이상 눈물을 흘리지 않았습니다. 영상이 끝나자 현우가 노트북을 닫았습니다. 수아야, 잘 자. 지수가 현우의 손을 잡았습니다. 수아도 행복할 거야. 현우가 지수를 안았습니다. 너 덕분이야. 정말 고마워. 지수가 현우의 등을 토닥였습니다. 우리 같이 이겨낸 거야. 겨울이 왔습니다. 첫눈이 내리는 날, 현우와 지수는 재단 사무실 창가에 섰습니다. 눈송이가 하늘에서 천천히 내려왔습니다. 희진이 커피를 들고 다가왔습니다. 첫눈이네요. 지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쁘다. 현우가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수아도 눈 좋아했는데. 희진이 현우 옆에 섰습니다. 맞아. 눈 오면 항상 뛰어나갔지. 세 사람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따뜻한 침묵이었습니다. 지수가 현우의 손을 잡았습니다. 희진이 두 사람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우리 정말 잘했어요. 현우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정말 잘했어. 저녁이 되어 희진이 먼저 퇴근했습니다. 현우와 지수는 조금 더 사무실에 남았습니다. 책상을 정리하고 불을 껐습니다. 밖으로 나오니 눈이 더 많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지수가 손을 내밀어 눈송이를 받았습니다. 예쁘다. 현우가 지수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너도 예뻐. 지수가 웃으며 현우를 밀었습니다. 갑자기 왜 이래? 현우가 지수를 안았습니다. 사랑해. 지수가 현우를 꽉 안았습니다. 나도 사랑해. 두 사람은 눈 내리는 거리를 걸어 집으로 향했습니다. 손을 꼭 잡고 걸었습니다. 발자국이 하얀 눈 위에 나란히 찍혔습니다. 집에 도착해 거실 소파에 앉았습니다. 현우가 수아의 사진을 꺼냈습니다. 지수와 함께 사진을 봤습니다. 수아가 밝게 웃고 있었습니다. 현우가 사진을 가슴에 안았습니다. 수아야, 오빠 이제 괜찮아. 행복해. 지수가 현우의 어깨에 기댔습니다. 수아도 알 거야. 현우가 사진을 책상 위에 조심스럽게 놓았습니다. 지수의 손을 잡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눈이 계속 내리고 있었습니다. 세상이 하얗게 물들었습니다. 고요하고 평화로웠습니다. 에필로그. 봄이 왔습니다. 재단 사무실 앞 작은 정원에 꽃이 피었습니다. 현우가 정원을 가꾸고 있었습니다. 지수가 물을 들고 나왔습니다. 꽃이 많이 폈네. 현우가 일어서며 웃었습니다. 수아가 좋아했던 꽃이야. 지수가 꽃을 만지며 말했습니다. 예쁘다. 희진이 사무실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오늘 방문 예약이 5건이에요. 현우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 준비할게. 세 사람은 사무실로 들어갔습니다. 벽에는 수아의 사진과 함께 재단을 찾았던 사람들의 감사 편지가 붙어 있었습니다. 현우가 편지들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저녁 현우와 지수는 집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노트북으로 수아의 영상을 재생했습니다. 수아가 공원에서 뛰어노는 모습이 화면에 나타났습니다. 환한 웃음소리가 거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현우와 지수는 편안한 표정으로 영상을 봤습니다. 영상이 끝나고 현우가 노트북을 닫았습니다. 지수가 현우의 손을 잡았습니다. 행복해? 현우가 지수를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너무 행복해. 지수가 현우에게 기댔습니다. 거실 창문으로 따뜻한 햇살이 쏟아졌습니다. 두 사람의 얼굴을 부드럽게 비췄습니다. 현우가 지수의 이마에 입을 맞췄습니다. 지수가 눈을 감고 미소 지었습니다. 평화로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의 온기를 느끼며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오랜 고통과 슬픔을 지나 마침내 찾은 평온이었습니다. 이제 그들 앞에는 희망만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오랜 고통의 터널을 지나 마침내 찾은 봄날의 평온. 이현우와 지수 그리고 윤희진의 이야기는 단순한 트라우마 극복을 넘어선 연대와 치유의 기록이었습니다. 사랑하는 동생 수아를 잃은 죄책감과 슬픔 속에 홀로 갇혀 있던 현우는 프로젝트 피닉스라는 불완전한 구원을 붙들고 처절하게 고통받았습니다. 그의 오열과 절규는 어쩌면 10년 전 멈춰버린 시간을 되돌리려는 이루어질 수 없는 간절한 기도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내 지수의 섬세한 관찰과 용기 있는 행동은 굳게 닫혔던 현우의 세계에 균열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불안함에서 시작된 CCTV 설치는 결국 현우의 고통을 직면하고 그를 돕기 위한 첫걸음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동생의 친구이자 동료였던 희진의 전문성과 따뜻한 마음이 합류하면서 세 사람은 어둠 속에서 빛을 찾는 강력한 팀이 되었습니다. 최민준과의 갈등은 프로젝트 피닉스를 완성하는 마지막 시련이자 현우가 10년의 응어리를 끊어내는 통과일이었습니다. 기술 탈취라는 위기 속에서 세 사람은 더욱 단단하게 뭉쳤고 결국 수아의 이니셜이 담긴 인증 마크를 통해 진실을 증명해냈습니다. 이 승리는 단순한 법적 승리가 아닌 현우가 스스로의 고통을 인정하고 과거와 화해했음을 의미합니다. 회사를 떠나 수아 재단을 설립한 현우의 결정은 가장 숭고한 결말이었습니다. 개인적인 트라우마 극복을 위한 기술을 같은 아픔을 가진 이들을 위한 나눔의 씨앗으로 승화시킨 것입니다. 이제 현우는 더 이상 어둠 속에서 홀로 울지 않습니다. 그는 지수와 희진 그리고 재단을 찾는 사람들의 온기 속에서 새로운 의미와 행복을 발견했습니다. 창밖으로 쏟아지는 봄날의 따스한 햇살처럼 그들의 삶에는 평화와 사랑 그리고 봉사를 통한 지속 가능한 희망이 가득합니다. 가장 큰 아픔 속에서 피어난 이들의 연대는 우리 모두에게 사랑의 힘과 치유의 가능성을 조용히 이야기해 줍니다. 잃어버린 기억을 복원하는 피닉스 프로젝트처럼 이들은 서로의 삶을 복원하며 가장 아름다운 결말을 만들어냈습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